시댁 문제 때문에 남편이 매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다 못해 조언이라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시댁은 이미 풍비박산 직전이고 가족들끼리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뒤에서 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전부 신우 한 사람 때문이고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시댁 상황은 앞으로 신경 쓰지 말라 하고 싶네요. 1살 차이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결혼했고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양가 집안도 누가 더 낫다고 할 것도 없이 형편이 거기서 거기고 저희 두 사람이 나이는 1살 차이지만 사회생활 회사 경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봉도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끼리끼리 만났다는 말처럼 저랑 남편은 서로에게 잘 맞는 것 같고 성격적으로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큰 싸움 없이 끼리끼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돈도 모았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적이게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드디어 아이도 가져보려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전 남자친구들 중에는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가끔 남편이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호강하고 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잘 맞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남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최근 들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끼리끼리 만난다. 자기한테 어울리고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남달랐어요.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면 들어오는 소개팅도 전부 거절했고 남자 쪽 집안이 부잣집이 아니라면 시집갈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연봉이 최소 1억은 넘어야지. 그래야 내가 시집가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해도 먹고 살 거 아냐. 난 맞벌이는 딱 질색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랑 억지로 결혼할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래. 신우는 예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었고 실제로 본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라도 전부 싫다고 마다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신우 외모가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얼굴도 하얗고 귀여운 이목구비에 키도 170 정도의 날씬한 체형이라 많은 남자들이 신우의 외모만 보고 좋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신우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본인 명품 사서 두르고 다니는데 쓰는 것 같아요. 가방은 기본이고 구두에 입고 다니는 블라우스 하나조차 명품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일을 쉬는 날에는 항상 강남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헬스장도 강남으로 다니고 있어요. 새언니, 언니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백마탄 왕자님이 찾아오는 시절은 지났어요. 나도 먼저 좋은 남자를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뛰어야 기회가 있지. 실제로 신우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신우의 미모가 뛰어나다 해도 모든 만남들이 잘 풀리진 않았고 어느 때는 남자 쪽에서 깨거나 상대방 부모가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사이가 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리저리 소개도 받고 본인 스스로 기회를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좋은 조건의 남자는 끊이지 않았는데 결혼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신우의 나이도 30이 넘었습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신우도 조금은 현실을 깨닫고 눈을 낮췄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좋은 조건의 남자만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으로 데려와 시부모님과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약대를 졸업해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연구직이었고 물론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신우가 만나던 남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신우는 정말 의사 집안이나 커다란 대형 로펌 변호사 같은 조건이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약간 의외였죠.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집안을 보니 부모님이 대대손손 알부자 집안이었고 지방에서 나름대로 힘 좀 쓰고 건물도 몇 채나 있는 지역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집안의 외동아들이라 신우가 정말 남자 하나는 잘 골랐구나 싶었어요. 상대방 남자가 올해로 나이가 40이라서 신우와 나이 차이는 조금 많이 났지만 그래도 조건이 워낙 좋아서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마쳤는데 저희 집안보다는 남자 쪽에서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며 내년 봄에 빨리 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아들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인데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나이 40에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남자에 비하면 한참 어리긴 해도 우리 신우가 30이 넘어서 마냥 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까지 이미 나왔고 처음에는 상대방 남자 쪽에서 신혼집이며 결혼식의 신혼여행까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단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우가 아이를 갖게 되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부러웠고 저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데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혼수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시댁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대신 결혼식은 서울이 아닌 시댁이 있는 지방 예식장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새언니 진짜 내 말 좀 들어봐요. 정말 그쪽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네들 친척들이랑 지인들이 전부 그쪽에 있다고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자는데 거기에 호텔도 없고 예식장도 정말 옛날 스타일 예식장밖에 없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나는 꼭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신우는 완전 난리가 났고 결혼식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몇 날 며칠 동안 싸우더니 지방에서 결혼식을 올릴 바에는 차라리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저희 부부도 남편 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많은 지인들 축하 속에서 별탈 없이 결혼식을 잘 치렀거든요. 사실 신부가 결혼식 날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왔는지 결혼식의 꽃이나 조명 같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결혼사진이나 영상도 막상 찍을 때만 신경 쓰이지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앨범을 찾아보고 결혼사진을 하나하나 뒤져보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커다랗게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둔 것도 요즘 인테리어 스타일에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안방 구석으로 옮겨뒀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신우는 곧 죽어도 서울에서 호텔 결혼식을 하길 고집했고 상대방 남자는 신우와 자기 부모 사이에서 갈팡질팡 시달리더니 결국 파혼을 할 생각은 없었는지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집안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서울까지 가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더니 결국 신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양보하시기로 했어요. 다만 신우가 우겨서 서울에서 하는 결혼식이니까 전체적인 결혼식 비용을 신우가 부담하기로 한다면 맘대로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 듣고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인가 싶었죠. 저는 당연히 호텔 결혼식은 꿈도 꾸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 친구 중에 부잣집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역시 남편을 끼리끼리 만났기 때문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S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친구들 모두 그 친구 결혼식에 가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한 사람 식대만 2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대체 축의금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었죠. 세상 부자 부모님을 둔 친구가 살짝 부럽기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데 차이가 나야 시샘을 하고 배가 아프지 완전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들끼리 축의금으로 똑같이 맞춰서 50만 원씩 넣기로 하고 그날 하루 비싼 S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고 결혼식 사회도 TV에서 봤던 개그맨이었고 축가 역시도 유명한 발라드 가수가 와서 불러줬는데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식대 비용과 예식장 홀대관료의 꽃장식이나 이런저런 옵션 금액들을 전부 합치면 결혼식 비용만 1억대 중반이 들었다고 해요. 저 같은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한 번 결혼식 비용으로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했고 양가하객들이 저희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돈이 많은 부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축의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건 부자들끼리 하는 결혼이니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시댁도 정말 평범하고 신우는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오히려 예비시댁에서 결혼식 비용을 다 대준다고 할 때 지방이건 서울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우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을 다 돌아다니며 결혼식 견적을 뽑아보기 시작했고, S호텔처럼 완전 비싼 곳만 있는 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웬만한 곳은 내년 봄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었고, 운 좋게 날짜가 비어있는 곳은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완전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양가하객 450명으로 잡아서 기본식대와 장식 옵션 몇 가지만 추가하면 5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축의금 들어오면 메꾸기로 하고 신우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 그리고 본인 카드로 긁으면 모두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더군요. 시부모님은 신우 결혼할 때 혼수를 맞춰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제 동생이라면 정말 한심해서 쌍욕이라도 했겠지만 시댁 1인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부자 따라가려고 가랑이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무리를 하고 있는 신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았는데 규모가 커서 그런지 아무리 견적을 내봐도 9천만 원 아래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원래 예비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하던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다른 곳을 찾아보던지 해야 할 텐데 신우는 부모님한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시부모님은 평범한 서민이고 자식 결혼식에 1억씩 턱턱 내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전 저희 결혼식 때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이번 신우 결혼식에도 혼수를 전부 어머님 아버님이 하기로 하셨잖아요. 당장은 예비신랑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사니까 괜찮은데 조만간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혼수를 맞추는 돈만 수천만 원 깨질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신우는 자기 결혼식 비용에 보태라며 시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떼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보다 못해 신우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하라고 화를 냈지만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란 소리만 들었다네요.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혼수해줄 돈을 제외하면 여윳돈도 없다 하더라고요. 신우는 하다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혼수는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든 할 테니 그 돈을 일단 달라며 결혼식에 완전 눈이 돌아버렸어요. 아무리 신우가 떼를 쓰고 난리를 피워도 시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혼수할 돈까지 다 끌어다 결혼식에 써버리면 나중에 결혼 생활 내내 고생하고 남편과 시댁의 얼굴도 못 들고 산다며 반대하셨죠. 그쪽에서 집까지 해주는 상황인데 혼수도 똑바로 못해가면 얼마나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당장의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며 돈 내놓으라 난리였죠. 어머님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고 아버님은 저희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아무리 떼를 써도 시부모님이 돈을 내어주지 않자 신우가 한동안 조용해서 이젠 철이 들었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 자기 마음대로 예식장 계약을 하고 왔다며 저희 식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느 호텔인지 이름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총 예식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넘었고 이미 계약금으로 10%를 결제했더라고요. 신우는 이제 취소도 못한다며 카드를 긁고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론 신용대출까지 땡기면 6천만 원 만들 수 있으니까 나머지 5천은 부모한테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고 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절대 신우에게 돈 주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게 하라 했어요. 능력 있고 돈 많은 집안에서 크게 바라는 거 없이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시작한 결혼 준비인데 신우는 왜 자기 스스로 재무덤을 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호텔 결혼식이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에 이어서 아버님까지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그냥 신우가 원하는 대로 5천만 원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완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신우가 가진 돈도 하나 없이 시집 가는데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카드론에 신용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혼수활동까지 싹 다 긁어서 결혼식에 밀어넣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나마 제 친구는 양가 지방과 친척들, 그 외 지인들까지 전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 축의금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결혼 비용을 충당했을 텐데 저희 신우는 아니잖아요. 예비 시댁 측에서도 본인들이 잘 사는 거지 주변의 친척이나 지인들은 그냥 지방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축의금을 많이 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도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죠. 정말 왜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으려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도 남편이 신우 설득하려고 시댁에 갔다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돌아왔네요. 본인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신우는 결혼식 축가를 연예인을 부르고 싶다는 철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후기입니다. 처음 사연 보내놓고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신우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시부모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애초에 혼수 비용으로 생각했던 돈을 신우에게 내어주었고 그 대신 앞으로는 다시는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도 마라. 혼수고 뭐고 더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까 모든 일을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그 돈 받아들고 싱글벙글 완전 신이 났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미래가 뻔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빚만 최소 6천이 넘는데 아무리 축의금으로 해결한다고 쳐도 상당 부분 그대로 남을 것 같거든요. 예비신랑 쪽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면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 기본이라 하더라고요. 각자 본인 사정 맞춰서 알아서 하는 거라지만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라도 가져야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우 인생이고 신우 마음대로 사는 거라지만 너무 위태로워 보이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 다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후기입니다. 3일 만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희 신우는 결국엔 파혼당했고 결혼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 남자 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가 이번 결혼식 계약금을 카드론을 받아서 겨우 지불했고 앞으로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도 완전 속았다며 화를 많이 냈다는데 그쪽 부모님들은 완전 뒤집어지셨다고 하네요. 결혼식이고 뭐고 전부 없던 일이 되었는데 신우가 이제 와서 올고불고 해봤자 다시 돌이킬 수도 없죠. 남자 쪽 집안이 지방에서 살고 계시지만 건물이 몇 채의 땅까지 포함하면 재산이 최소 100억 단위는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신우 입장에서는 복을발로 찬 셈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집안이 너무 부족해서 파혼당한 거라며 시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결혼식을 할 때까지 꽁꽁 숨겼더라도 언젠간 들통나서 큰일 치렀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들켜서 파혼한 게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신우가 정신 차리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다른 남자 찾아다니겠죠. 아마 이번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